죽었던 게임 산업을 살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닌텐도를 만든 닌텐도 3대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 이건 된다 라는 자신의 생각 하나만으로 닌텐도를 왕좌에 앉히며 50년간 군림했던 카리스마 독재자였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며 PC 시장과 모바일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게이머들은 콘솔뿐만 아니라 게임을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며 무엇이 좋은 게임기인지 무슨 게임이 재밌는지 등을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죠. 군페이를 떠나게 했던 버추얼보이의 실패, 서드파티를 떠나게 했던 닌텐도의 갑질, 닌텐도 64와 게임큐브의 흥행 실패 등 자신의 판단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눈치챈 히로시는 2002년 5월 현역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콘솔 삼국지 1기 1편에서 언급된 것처럼 닌텐도는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듯 장인 정신으로 회사 운영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우치 히로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할 연구소 소속 이와타 사토루에게 회사를 넘겨준 것이죠. 게다가 자신 때처럼 사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운영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닌텐도가 이끌어져야 한다 생각하며 회사를 이사회 구조로 변경합니다. 이 같은 히로시의 파격적인 결정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이 결정은 히로시가 떠나기 전에 내린 가장 위대한 판단이었죠. 이와타 사토루. 하루아침에 할 연구소의 사장이 되어 히로시에게 후계자 교육을 받던 남자.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히로시가 남긴 똥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닌텐도의 주 타겟층을 재설정하기로 합니다. 닌텐도의 비폭력적이고 캐주얼한 게임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게이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된 지 오래였고 이들은 더욱더 하드코어하고 화려한 게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청소년들 또한 PC와 모바일 등으로 게임할 기회가 많아졌기에 굳이 닌텐도를 찾을 필요가 없었죠. 콘솔 왕자를 차지한 소니, 북미 시장을 장악해가는 마소, 게다가 가정집에는 필수로 PC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서 닌텐도에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윽고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죠. 콘솔 왕자를 차지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10주년 기념으로 휴대용 게임기를 출시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소니는 우리들의 첫 휴대용 게임기 PSP는 음악 감상, 인터넷, 라디오, DMB, 스카이프, 카메라 등 믿을 수 없는 기능들을 탑재한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가 될 것입니다. 라며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콘솔에 이어 휴대용 게임기 왕자마저 이어받는 닌텐도. 이에 사토루는 결정합니다. 닌텐도가 게임 앤 와치를 만들던 그 시절 사람들은 새로워서 좋아했던 것이 아니다. 게임의 본질은 새로움이 아닌 재미다. 그렇게 그는 게임기 성능 싸움에서 벗어나 게임의 본질, 재미를 찾고자 합니다. 사토루가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게이머들은 원래부터 재밌는 게임을 찾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의 결과 소니는 왕좌를 차지한 것이죠. 때문에 사토루는 소니와 완전 다른 환경을 노립니다. 사토루가 노린 소니와 완전 다른 환경이라 함은 게임기의 성능이 아닌 새로운 유저였거든요. 애초부터 게임을 하던 유저들을 가지고 니 편, 내 편 가르던 상황에서 벗어나 게임을 해본 적도 할 생각도 없던 유저들을 게임 시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다시 말해 기존 게이머라 불리며 젊은 남성들만 바글바글한 고추 파티에서 벗어나 유치원생, 주부, 직장 여성, 심지어 노년층까지 지금까지 게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그들을 위한 게임, 그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인구 확대. 당시 게임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발상이자 한 번에 사업을 말아먹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 그렇게 2004년 E3 게임쇼. 작년에 이어 PSP 홍보를 함과 동시에 플스3의 출시 예정 발표를 하며 게이머들을 열광시켰던 소니.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역대급 게임쇼 반응으로 손꼽히며 청년 링크가 약 6년 만에 등장한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와 미야모토 시게루, 그리고 닌텐도 DS였죠. 전무후무한 성능과 수많은 게임 개발사를 가진 소니의 PSP, 전무후무한 디자인과 새로운 타겟을 노리는 닌텐도의 닌텐도 DS.
그렇게 콘솔 전쟁과 동시에 휴대용 게임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게임 개발사를 가지고 있던 소니. 비록 PSP의 런칭 타이틀은 큰 임팩트가 없었지만 유명 게임 개발사였던 캡콤, 코나미, 남코 등의 게임이 출시 예정임을 알렸기에 기존 게이머들은 PSP를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전혀 조급하지 않았죠. 닌텐도의 타겟은 기존 고인물 게이머가 아닌 새로운 유저, 뉴비였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그래픽과 액션을 보여주는 기존 게임 광고에서 벗어나 게임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광고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내보낸 장수가 바로 내 밥 먹는 건 걸러도 강아지 밥은 주는 닌텐독스였죠. 치명적인 귀여움과 동시에 애착도에 따라 행동이 변하며 터치펜을 이용해 실제로 교감하는 느낌마저 주는 이 게임은 당시 게임이 어려워 부담스러워했던 여성과 아동층을 자극했고 약 2,400만 장이나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아동층을 사로잡은 닌텐도는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그 게임이 바로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이었죠. 닌텐도의 전략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닌텐도는 이 게임을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이 아닌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한 게임으로 홍보했고 그 결과 치매 예방 및 젊음을 되찾고자 하는 중장년층이 엄청난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1,900만 장이 팔리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에서는 게임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임 내 이론이라는 유사과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폭력적인 게임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게임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사람을 수동적이게 만들어 뇌의 판단을 저하시키기에 게임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같은 개소리를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이 깨부숩니다. 놀랍게도 헬조선 대한민국은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요. 게임 인구 확대. 닌텐도의 이 같은 도전은 무모하게도 보였고 소니라는 거대한 적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란듯이 성공했고 게임기는 성능순위 아님을 입증했죠. 그런데 닌텐도의 압승으로 끝날 뻔했던 휴대용 게임기 전쟁에 새로운 게임이 등장합니다.